경북 포항이 지역구인 재선 의원인데요. 예. 지금 야당이 이제 체제 정비를 서두르고 있죠. 원내대표 경선도 있고요. 또 차기 당 대표도 곧 선출될 것 같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정재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정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이제 이 4.7 재보선에 승리한 이후에 이 야당이 네. 이제 내년 대선을 겨냥해서 이제 체제 정비를 서두르고 있는데 네, 먼저 1차로 이제 원내대표가 다음 주 월요일이죠. 네, 선출이 됩니다. 이 네 분이 이제 출마 혹은 이제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네. 어떠세요? 그 여당은 이제 윤호중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고요. 야당의 네. 원내대표 좀 어떤 분이 돼야 한다고 보세요? 지금 사실 야당은 국민을 대표하기도 하지만 또 대여 견제 기능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이 어떤 그 지도부를 갖췄냐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 네 분이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네 분 모두 김기현, 권성동, 김태형, 유이동 예. 합파전으로 갈 것 같은데요. 모두 다 그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고 또 당내에서는 그 존경받는 선배 의원님들이세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한테 필요한 리더십은 이번 그 여당 지도부가 친문 강경파로 됐습니다. 그래서 협치보다는 일방 독주를 계속 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고 굉장히 강경한 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야당에서는 이런 여당의 강경한 입장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그 강한 대여 투쟁력을 좀 갖춰야 된다고 보고요. 물론 당연히 협상할 땐 또 협상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유연성을 갖춰야 될 텐데 무엇보다 이렇게 일방 독주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강한 협상력과 전투력을 가지신 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저희 당이 지금 초선 의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절반 이상이 초선인데요. 네. 이런 초선 의원들을 함께 이끌어가는 그런 노련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두 다, 네 분 다 모두 투쟁력, 노련함 다 갖춘 정치 베테랑들이어서요. 잘 이끌어줄 것 같습니다. 누가 되더라도요. 네. 더불어민주당의 신임 원내대표 윤호중 의원은 네. 이제 친문 강경파 이렇게 이제 네. 규정을 지으셨는데 친문인 네. 건 이제 인정하겠고요. 네. 예, 강경파로 보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다 아시겠지만 지난해에 그 법사위원장을 하시면서 강행 처리한 과정이라든지 내용을 보면 아실 겁니다. 공수처법도 그렇고 또 국민 생활에 정말 큰 영향을 가져왔죠. 임대차 3법이나 또 기업을 규제하는 3법들을 그냥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질문을 하려는 의원도 제지를 하고 큰 소리도 치고 그리고 독설도 많이 퍼붓고요. 사실 상임위원장 자리는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양쪽 네. 여야의 회의를 잘 운영해야 되는데 그 본연의 임무는 그냥 망각하고 오로지 그냥 정부 청와대가 원하는 그런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민 여론도 다 무시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런 과정들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부동산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저희 야당으로서는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고 또 죄스러운 것은 우리가 법사위원장을 원래 야당 몫입니다. 이걸 가져와서 그런 잘못된 법들이 일방적으로 처리되는 거를 막아야 되는 게 또 야당의 본연의 임무인데 그걸 못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 주역이 바로 윤호중 지금 원내대표죠. 네. 저희는 지금 앞으로 국회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굉장히 걱정이 되고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독식을 하게 되면 결국은 최악이 마련입니다. 그리고 또 일방 독주를 하면 당장의 야당은 밟고 지나갈 수 있겠지만 결국은 민심의 그물에 저는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늦었지만 그 상임위원장은 재배분해야 하고 네. 법사위원장 자리는 야당에게 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네요. 네, 정상으로 돌아가야죠. 그래서 저희는 사실 정말 기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국민의힘이나 야당의 능력이 아니라 민심이었거든요. 지난 4.7 보선에서 저희 국민의힘이 잘해서가 아니라 민심이 시민들이 국민들이 일방적으로 달리지 마라. 라는 엄중한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강경 친문파가 지도부를 장악하게 됐고
또 뭐 좀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려는 초선들은 그냥 3일 천하에 끝나고 그냥 눌러버리고 그래서 다시 강경해지는 그런 기류인데요. 여기서 저희가 지난번에 놓쳤던 그런 그 18개 상임위원장을 재배분하지 않으면 사실은 민심을 거스르는 거죠.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네. 물론 저희가 이제 저희가 원내대표를 뽑고 선출을 해서 여야 협상에 다시 한번 나서겠지만 결국 힘을 보태줘야 될 거는 국민의 여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야당의 원내대표가 이제 이 전투력, 협상력, 그리고 초선들을 아우를 수 있는 노련함, 네. 이런 거를 갖춰야 되는데 뭐 네 분, 어느 분이 돼도 다 이런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고요. 네. 예. 원내대표 3선 이상 하시면 뭐 다들 노력하십니다. 이제 원내대표가 이제 뽑히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전당대회가 이제 열리게 네. 될 텐데 네. 좀 어떻게 보세요? 전당대회에 대한 전망은? 전당대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후보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더 more, 더 better 그러는데요. 네. 저희는 다다익선이라고 보는데 기존의 다선 의원님들이 그런 그 노련함 또 정치 경험도 필요하고 또 초선 의원들 이 새롭게 또 신진 세력으로 또 등장을 해서 당의 변화 발전에 좀 큰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대 일정은 이제 원내대표 경선 이후에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금 언론에 거론되는 많은 분들이 지금 출사표를 아직 던진다고 본격적으로 안 나섰지만 물밑에서 지금 다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초선 의원도 뭐 거론이 되고요. 김웅 네네. 의원이 이제 당권에 도전한다는 거잖아요. 네, 초선 의원 김웅 의원도 도전 의사를 지금 밝혔고요. 네. 또 뭐 저는 굉장히 용기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 당에 굉장히 큰 자양분이 될 것 같고 또 그 이외에도 지금 몇몇 초선들이 서로 지금 얘기를 나누면서 함께 뛰어들자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또 재선 의원 중에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고 또 도전 의사를 내부적으로 밝힌 분은 계십니다. 네. 아니, 의원님도 재선이신데 뭐 당권에 도전하실 생각은 없으시고요. 저는 아직 당권에 도전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저보다 훌륭한 의원님을 잘 찾아서 밀어드려야죠. 네. 네네. 이제 제1야당의 이제 체제가 이제 정비돼가는 과정인데 네. 이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 물론 지난주 네. 의원총회에서 이 합당이 아니고 이제 통합이죠. 통합을 결의했는데 네. 뭐 그 표현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 국민의당과의 관계 설정은 좀 어떻게 돼가는 건가요? 네, 저희가 지난 선거 과정에서 결국 선거에 이겨야만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고 정책의 기조를 바꿀 수 있다라는데 모두 의견을 같이 한 것 같습니다. 같이 네.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에 대해서는 이 통합해야 된다는 대의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의원들이 찬성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통합의 방식인데요.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합당이죠. 그래서 근데 합당으로만 딱 못을 박을 경우에는 오히려 통합하는 그 협상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통합이냐 합당이냐 이런 표현에 집착할 필요는 없고요. 네. 양당이 진정성을 갖고 가장 키워드는 문정권 교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권 통합에 나서겠다는 진정성과 강한 의지만 있다면 저는 어떤 방식이든지 무관하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속도도 정치는 타이밍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이 통합하는 과정이 너무 지연이 돼서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너무 성급히 진행돼서도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안철수 대표도 그 당의 그 시도 당을 돌면서 지금 입장을 정리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입장이 또 정리가 되면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어느 정도 입장이 정리가 됐으니까 같이 또 지도부끼리 얘기가 나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어제부터 이제 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이 됐는데요. 네. 역시 이제 관심이 이제 이 백신 문제 또 네네. 이 부동산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특히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이 좀 이 변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예. 부동산 정책은 지금 사실 지난 4.7 보선에 이런저런
문정권이 잘못해온 것들이 누적이 돼서 폭발이 됐는데 그 정점에는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LH 사건으로 폭발이 됐지만 그래서는 전면적으로 완전히 대개조가 일어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내년 지금 대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당 지도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우리가 어정쩡하게 야당과 협치한다라는 걸로 정책의 기조들을 바꾸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는 그냥 와르르 무너진다.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도 지금까지 25번이나 했지만 다 땜질식이고 근본적인 정책 변화는 없었거든요. 다 아시겠지만 이 부동산 정책은 수요 공급이기 때문에 이 시장 논리에 일정 정도는 맡겨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일정 정도 안정을 찾는 거지 인위적으로 계속해서 이념적인 또 가치 지향적인 것들을 부동산에 넣어서는 저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이 부동산은 여야를 넘어서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급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게 은행 대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유세와 거래세 예. 그런 것들에 이제 조정을 좀 한다든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안들이 있는데 이번에 국민들 목소리가 많이 터져 나왔으니까 여당도 전면 개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야당은 늘 주장을 했으니까 더 이상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어제 백신 관련인데요. 지금 네. 어저께 대정부 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백신 수급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들이 지금 3%도 밑돌지 않습니까? 백신 접종률이. 네. 그래서 세계 100위권 밖으로 완전히 밀려났는데 아프리카 르완다나 방글라데시보다 지금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는 11월까지 완전히 집단 면역이 가능하다라고 공언을 하고 있지만 어제 홍남기 못 부총리는 믿겠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 네, 굉장히 심지어는 굉장히 강한 어조로 또 화를 내면서까지 얘기를 했는데 국민들이 국회라는 것은 국민의 민의를 전달하는 곳입니다. 국회의원 입을 통해서 국민의 궁금증을 물어보는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들은 지금 불안한 거죠. 11월까지 과연 이게 되겠냐.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특히나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는 좀 불안하다는 생각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백신을 어떻게 수급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좀 대답을 내놔야 되고, 만약 안 된다 그러면은, 지금 일본 스가 총리도, 미일 관계를 개선해 가면서까지 정상회담 끝나고 바로 화이자, 백신 공급에 또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굉장히 지금 적극적으로 좀 네. 나서서 고백할 건 고백하고,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현재 상황을 정확히 고백하고 앞으로 계획도 굉장히 개방을 해서 누구든지 우리가 백신만 구입할 수 있다면 모든 방법들을 다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어제 이재용 부회장 특사 얘기도 그래서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끝으로 이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이제 SNS에도 올렸는데요. 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 이 네.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면 문제는 저는 국민 여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촛불의 민심에 의해서 사실 지난 박근혜 정부가 무너졌었는데요. 근데 이 민심이 바뀌지 않는 한은 사면 문제를 그냥 정치권에서만 들고 나온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여론이 점점 사면 문제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 기류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두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가 더 잘해서 국민들이 제대로 이제 좀 평가해 주시고 좀 어느 정도 용서의 마음이 또는 객관적으로 평가할 국민들의 여론이 형성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예. 정치권에서는 좀 긍정적인 기류가 생기고 있다는 건 어떤 얘기인가요? 아니 국민들 사이에서요. 국민들 사이에서요? 네네네.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이낙연 총리나 이런 분들께서 대통령한테 건의를 했었는데 결국은 친문 강경파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바람에 알겠습니다. 무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역시 여론이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예,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네. 김정재 의원이었습니다.